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상쾌하게 나타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에 긍정적 요인을 미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어두움보다는 밝고 브라이트한 모습이 충분히 반영될 그런 시장, 이런 시장이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것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스물스물 고평가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죠. 불안의 벽이 다 사라지는데 또 고평가라는 불안의 벽이 하나 딱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 하지만 7월 중순까지는 서머넬리는 이어질 것이다. 서머넬리는 이미 5분 능선을 넘었죠. 가스팍 정도 전에 배꼽을 넘어왔는데 아직까지 서머넬리는 끝나지 않았다. 좀 더 느리고 좀 더 이익을 쭉쭉쭉 빨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목과 살짝 어긋나서 빛나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장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우리의 계좌는 뭐 좀 비실비실하는 그런 모습, 뭔가 화려하게 불타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게 소가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도 꿋꿋이 배 힘 딱 주고 배짱 있게 견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일 또 7월 중순까지 내 종목이 순환매로 돌아와서 여기서 플러스 한 20% 정도 이상 올 때 매도해서 이익을 챙기는 전략, 이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면서 금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는 0.43, 나스닥은 0.83, S&P 500은 0.69% 오르며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강세로 장이 끝났습니다. CPI가 불러온 골디락스죠. 네, FMC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이제 선반영이 돼가는 거죠.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러나 FOMC에서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이익 실현 물량 출회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느리지만 내일 모레는 이익 실현 물량 출회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이제 썸머넬리의 5분 능선을 지났다. 아직도 50% 정도는 더 가야 될 그러한 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우리들이 고평가라는 단어와 싸움을 지속적으로 붙일 것이다. 여기에 눈이 돌아가면 지는 것이고, 이 고평가라는 단어에 겁먹지 않고 든든하게 버텨서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한다면 추가로 이익은 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됐죠. YY로 4.0 예상이 부합하죠. 매일 한 0.4에서 0.5씩 빠지는데 4.9에서 4.0까지 더 빠지는 폭이 더 가속화되는 거죠. 2년 2개월의 최저. 다음 달에는 3.5까지 빠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 증시 예상 부합한 CPI의 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92%까지 올라가며 주가가 오르죠. 바이든 인플레 해결에 진전이 있다. 아직 그러나 할 일은 많다. 트럼프가 예, 미 전직 대통령 최초 연방법원 출석을 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못 나오게 이제 발을 묶는 거죠. 삼성 SDI와의 GM 미 인디애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이게 사실 몇몇 여의도에서 발빠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 SDI와 GM이 합작을 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여기 때문에 삼성 SDI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좋을 것이라는 것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왔고, 저도 이제 이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삼성 SDI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이 좋을 것이다. AMD가 엔비디아를 겨냥해서 AI용 GPU를 공개를 했는데 AMD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엔비디아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뒤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3%로 튀어 올랐네요.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경기 부양이 기대되면서 유가가 3% 이상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33년 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블랙록 일본 ETF가 이달 들어서 10억 달러가 돈이 들어올 정도로 일본이 뭔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너무 쩔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죽을 놈들은 다 죽고 살아있는 놈들만 남아서 과점을 하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미국이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역작용,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증시 상승에 피해국일 확률이 높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일본, 한국이 대만이 동시에 올라가고 중국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러한 모습. 뭐 중국은 내부적인 것과 갈등, 미국과의 갈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일본 주식과 한국 주식이 이머징과 선진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또한 서로 겹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둘 다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른 모습.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 올라와 있죠. 네. 뭐 지금 심각하게 지금 오염수 문제 방류인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0.0001%라도 해가 있으면 지켜야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한번 봅시다. 어제 발표됐는데 에너지가 3.6%나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주거비하고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그거는 CPI는 오히려 올랐고 어, 인플레, 어, 일반 CPI는 오히려 빠진 모습인데, 에너지 가격은 확실히 WTI가 빠지면서 CPI를 끌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주거비는 0.6%, 중고차는 4.4%, 중고차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헤드라인 CPI는 4.0까지 빠졌지만, 우리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는 5.3, 시장이 예상을 했죠. 지난달에 5.5였고 YY로 이번 달 5.3을 예상하는데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이게 4%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좀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CPI가 하락을 하고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 이러한 소식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달러 지수는 0.4% 약세로 돌아섰죠. 금 가격도 0.63.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위험 자산을 반영하는 달러나 금, 모든 것들이 하락으로 갔고, 이제 위험 자산, 리스크 언 자산인 주식 쪽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채금리 2년짜리도 4.672까지 상승했죠. 11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도 3.818, 5.6, 금리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건 최근에 채권 발행과 좀 연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얻겠다,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상승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배팅을 하고 있는 상장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사실이니까, 오늘은 이러한 금리 상승분이 상장주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에 올라온다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에 대해서 반반이더라고요.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수급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고 원래 이제 초창기 의견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어제 며칠간 또 금리가 빠지면서 이 의견이 틀렸다고 하다가 오늘은 다시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대꼬박꼬의 모습이 있는데, 좀 이번 주 내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금리 상승 폭이 생각보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11bp.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약 3% 정도 상승을 했네요. 중국이 경기 활성화 정책을 쓰면서 WTI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MD가 3.61% 하락을 했죠. 네, 잘 올라가다 한 대 두들겨 맞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오늘 아침이죠. 새벽에 AMD가 슈퍼칩 MI30을 발표했어요. 슈퍼칩 MI30, 이게 GPU죠. 현재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죠. AMD는 올 4분기부터 슈퍼칩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현재 엔비디아의 GPU가 시장의 80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 생성 AI인 챗 GPT 등은 GPU 없이는 구동할 수 없죠. 오픈 AI 채팅 GPT 학습이면 1만 개가 넘는 엔비디아의 A100 GPU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뚜렷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지만 인텔, 그 다음에 세레브라스 시스템, 삼바노바,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경쟁적으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현재 외부 개발자로부터 맞춤형 칩을 공급받고 있는 구글 모기업 알파벳과 아마존 클라우드 유닛 등으로부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이들이 자기 자체의 칩을 개발하거나 또 이걸 가지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AMD 이야기로서 AMD의 새 슈퍼칩이 당장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막상 슈퍼칩 MI300이 나타나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이익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사수 AMD 최고 경영자는 MI300을 올해 4분기부터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가의 시각은 어떠냐? 올가에서는 AMD를 비롯한 반도체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올가의 분석가들은 AMD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95달러에서 145달러로 대폭 올렸죠. 웨드부시는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AMD가 엔비디아의 가장 근접한 경쟁자다. 따라서 오늘 주가 빠지는 것은 MI300 칩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발표를 하니까 이익을 실현한 정도의 차원이다. 따라서 AMD는 지속 보유를 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몇 가지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이건 자동차 반도체 칩이죠. 그다음 레티스 세미컨덕터 4.14, 울프스피드 5.73, 코이어런트 4.34 이렇게 우리들이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이 크게 4% 이상 치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레티스 세미컨덕터에서 한번 봅시다. 레티스 세미컨덕터 네, 91.83달러이고 시가총액은 15조 8,990억 15조 8,990억 네, 주가는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네티스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이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FPGA라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FPGA는 기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FPGA는 반도체의 이름이죠. 오리건주에 본사를 주고 있는 레티스 반도체는 FPGA를 소자를 맡는 기업이다. 자, 그러면 FPGA가 뭐냐? FPGA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비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다. 회로 변경이 불가능한 일반 반도체와 달리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죠. 네. 이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와 달리 딱 찍어서 나오는 반도체와 달리 그 안에 자기가 여러 가지를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FPGA 반도체인데 즉 CPU나 GPU와 같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반도체를 우리가 ASIC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이러한 반도체와 달리 칩 내부 회로를 용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비메모리 반도체를 FPGA 반도체라고 부른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용도에 맞게 반도체의 기능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하듯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이게 FPGA 반도체라는 거죠. 그럼 FPGA 반도체는 어디에 쓰느냐? 데이터 관리와 이동 속도가 중요해지면서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닷컴, 레티스 세미컨덕터와 같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관련된 업체들에게 사용되는 반도체가 바로 FPGA 반도체이다. 동사도 여기에 사용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관리와 이동 속도 등을 조절하는 그러한 FPGA 주문형 반도체가 아닌 용도에 따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프로그래머블 논리 소자. 그렇죠? 이 반도체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FPGA 반도체이다. FPGA 반도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터, HPC 등 고도의 연산이 필요한 분야에 이러한 FPGA 반도체가 강점이 있습니다. FPGA는 비싸고 생산력이 떨어져 대량 생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은 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고도의 AI 연산이 필요한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터 HPC라고 하죠.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다. FPGA의
대표적 주자가 레티스 세미컨덕터이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에서 오늘 많이 올린 종목 중에 두 번째는 울프스피드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6%나 올랐는데 시총은 9조 1959억 정도, 우리나라 돈은 10조 정도인데 울프스피드,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울프스피드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전 세계 실리콘 카바이드, 실리콘 SiC라는 이거 전부 전력 반도체죠. 전력 반도체. 울프스피드의 주요 제품은 차량, 산업용 SI 소재, 웨이퍼 중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웨이퍼가 있죠. SiC 반도체, RF 모듈 등을 만드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울프스피드이다. 전력 반도체다.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가고 있는 SiC 전력 반도체이다. 최근 자동차 시장은 선진국들의 친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 도입,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전기차로의 전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SI 전력 반도체를 적용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 효율을 5에서 10%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유용한 반도체가 바로 전력 반도체인데, 이걸 만든 회사가 울프 스피드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울프 스피드, 전력 반도체, 레티스 세미컨덕터, FPGA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좀 매력적인 기업들을 보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마벨 테크놀로지도 봤죠. 그래서 향후 전기차의 SiC 반도체 채택률은 현재 30% 수준에서 2025년 60%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울프 스피드의 미래의 수혜가 전망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업으로 돌아서 테슬라 3.5 대단합니다. 258달러. 오늘 또 웃긴 건 돈 남은 누나는 또 테슬라를 갖다 나머지 부분을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갖다 부어버리는데, 어제 우리 카페에서 어느 친구분이 테슬라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대표님? 그래서 제가 500달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00달러까지 테슬라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테슬라의 마지막 조각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봇이라고 그랬죠. 로봇. 네, 로봇. 로봇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테슬라가 만든 로봇은 참 조잡하죠. 겨우 노인처럼 어우적 걷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모, 사람들은 이 하드웨어를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이 만든 뭐 덤블링 하고 물건 나르고 이런 로봇이 훨씬 잘 만든 로봇처럼 보이는데, 테슬라의 로봇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율주행의 모든 학습 능력을 테슬라가 만든 로봇에게 그대로 전이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얘가 어그적 걷는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휴먼 로봇에 지능적으로 학습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무서운 거죠. 이들이 학습이 되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부터 시작해서 오만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무서운 가능성. 이 가능성이 테슬라의 마지막 방점이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가격 반영이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충분히 500달러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견딥시다. 500달러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 구호가 있는데, 우리 카페 오면은 AMD 200달러, 테슬라 500달러, 뭐 몇 개 구호가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원, 성일 하이텍 20만원, 다 구호들이 있습니다. 어제 애플은 좀 빠졌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난 UBS에서 수요가 더 나을 것 같다. 주가가 과도하다. S&P 500 평균이 19배인데 지금 29배까지 올라왔다. 고평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을 탐대 두들겨봤는데, 애플의 판매량이 확실히 뭔가 좀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애플 15가 곧 9월, 8월, 9월에 나오는데 판매량이 지금 많이 폭발할 것이다.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사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폭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또 일부 미국의 부정적인 애널리스트들은 꼭 그렇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 3.9 다시 410달러, 400달러를 너끈히 넘어서 올라옵니다. 우리 엔비디아 500달러, TSMC 0.88% 상승, 108달러까지 올랐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리드 0.35% 상승, 베타 0.16, 노블록스 0.61.
비트코인 25,852달러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했지만 시장은 고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불안의 벽을 작용하고 이 고평가를 잡아주는 게 원화 강세가 잡아주고 있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고평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촉진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하나의 큰 투자 키포인트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체크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말은 서머 랠리가 이제 50%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뛰어내릴 때가 아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자금이 우리나라의 고평가가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받칠 것이고 여기에 또 새롭게 개인들의 흥분이 돈이 더 들어가면서 주식은 1000번 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지난 주말에도 제가 보였던 그래프인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15.4배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어제 정말 충격으로 몰아놨던 에코프로의 주가 그래프인데 전고점 82만 원을 거의 뚫고 다 왔는데 거의 다 뚫으려고 하는데 이제 FTC 지수에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0.71배인데 고평가 필요 없는 거죠. FTC 지수에 편입된다는 그 이야기 약 6, 7천억의 돈이 추가로 더 이를 편입할 필요한 돈이 들어올 것이다. 16일 날 편입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고죠. 에코프로는 16일까지는 무조건 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고점 82만 원을 베낄 가능성. 이게 좀 비논리적이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각 나라별로 환율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이 환율 움직임을 한번 쭉 보시면 한국 원화가 23년 6월에 2.8%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 브라질 헤알,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맞게 외국인들의 돈이 이렇게 주식 채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올해만 5월만 해도 114억 달러, 14억 달러, 약 12조, 13조, 15조의 돈이 주식 채권과 주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대단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돈을 집어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의 강세 전망,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돌아서고 반도체도 바닥을 치고 돌아설 것 같고 제조업 강국,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반도체, 철강 뭐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제조업 강국에 대한 모습은 더 공고히 하고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의 새로운 혁명적 시대 변화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의 자금과 지속적으로 원화 강세로 턴을 올라온다는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이러한 현상이 썸머넬리를 만들고 있고 이 썸머넬리가 이제 5분 응선을 지나고 있다. 아직 배에서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두려운 벽은 고평가 논란이다. 시장은 아주 화려하게 상승하는데 내 주가는 여전히 그 상승장에 비껴나가 있는 경우도 많아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도체, 2차전지, AI, 제약바이오 일부 등 기존 테마가 순환매로 빠르게 돌거나 같은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다소 까다로운 장이 지속 중이다. 내일 아침에 발표될 FOMC 코멘트가 추가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여 오늘 추격 매수는 비추라는 거죠. 이미 추격 매수하기는 시장이 늦었다는 것. 이제부터는 당분간 상승시마다 이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존 보유 종목의 50%는 이번 썸머넬 기간에 좀 떨고 내셔야 되죠. 몸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FOMC 이후 그리고 7월 중순 썸머넬 이후 나타날 뉴 페이스를 기다리면서 최소한 7월 중순까지는 현금을 좀 30% 정도를 마련을 하자. 조금씩 올라올 때면 다 팔지 말고 30%씩 30% 나눠서 파는 전략을 추천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여전히 강세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으로 차별화돼서 좁혀서 이상한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 소외감을 좀 견뎌내야 되는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어제 한미반도체 보고 속 터져 죽을 뻔했죠. 5%까지 올라가다가 거의 뭐 마이너스 날 것 같은 정도로 보합이 살짝 위에 끝났는데 이러한 주력들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 소외감은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죠. 미치는 거죠. 화려하지만 나는 슬픈
이상한 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견뎌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네, 플러스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한마디의 코멘트, 뭔가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추천 종목, 향후에 뭘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날도 좋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지게 자기 계좌가 그냥 불타는 수요일, 빨간 장미가 나타나는 그런 멋진 수요일을 강력히 응원해 봅니다. 우리 카페 친구분들, 우리 또 유튜브 친구분 힘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